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암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암 사망률 1위입니다. 특히 폐암 같은 경우엔 발병하면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폐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되었을 땐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흡연자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미세먼지 등이 일으키는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폐암은 앞으로도 주요 사망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암은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먹는 음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 속 암세포와 노폐물을 녹여주는 고마운 음식인 당근의 효과를 높여주는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구석 닥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먼저 폐암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이 폐로 들어가면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4에서 50배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 발병은 흡연량과 기간에 비례합니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흡연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폐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 흡연도 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왜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냐고 문의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비흡연자이지만 흡연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그 주위에 있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흡연 여성의 폐암은 간접 흡연이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작은 오염물질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환기시설이 열악하거나 고온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시설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 배출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조리듐이라고 합니다. 조리듐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므로 음식 조리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자주 환기하여 실내 대기오염 농도를 낮추는 것을 권고합니다. 폐암은 증상 없이 오랜 기간 지내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증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진행된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폐암은 증상이 없어 외관상 건강하게 보이고 운동 능력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도 감기와 같은 기침 가래 정도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매우 어려운 편이라 늦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폐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마른 기침, 객담 및 객혈, 가슴 통증, 쉰 목소리, 호흡곤란 등이 있으며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 쉽게 피로를 느끼고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만성 피로를 겪기도 합니다. 보통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증상들이 쉽게 잦아들지 않고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턴 폐암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인 당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은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저렴하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채소입니다. 특히 당근은 수분의 함량이 90%에 달하고 과당, 설탕, 포도당 등의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근의 주요 성분은 풍부한 식이섬유 이외에 베타카로틴, 비타민 B와 C, 그리고 소량의 철분, 칼슘, 인 등인데요. 암과 당근의 관계는 주로 당근의 주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섭취량이나 혈중 농도와 암 발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식품을 통한 베타카로틴의 섭취가 높거나 혈중 농도가 높은 경우 폐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을 현저히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의 함량은 식품 중 당근이 가장 높은데 생당근 100g당 18.3mg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카로티노이드는 세포의 성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으며 악성 종양 형태 세포로 변형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암세포의 특성인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 전달 결핍 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대장암 위험도와 식품 섭취에 관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베타카로틴의 섭취율이 높은 군에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에 의한 직접적인 항암작용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 노화, 성인병과 관련이 있는 활성산 소종 등에 대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냈습니다. 당근의 암 억제 효과는 베타카로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근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살충 성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영국의 뉴캐슬 어펀타인 대학과 덴마크의 남덴마크 대학 및 덴마크 농안연구소의 공동 연구진은 동물 실험 결과 당근에 들어있는 천연 살충 성분인 팔카리놀이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팔카리놀은 저장 상태의 당근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으로 당근의 검은 반점 형태의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암 이전 단계의 종양을 가진 쥐를 상대로 실험한 결과 생당근을 먹인 군과 당근에 들어있는 팔카리놀을 첨가한 군에서 모두 암 진행률이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브렌트 박사에 따르면 당근 섭취 효과를 높이려면 당근을 주스 형태로 먹거나 여러 야채와 함께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암 말기의 환자들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챙겨 먹는 것이 바로 당근 주스인데요. 폐암 예방 3대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 적황색 채소인 당근은 늙은 호박이나 고구마보다 더 많은 베타카로틴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근은 폐암세포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폐 속 노폐물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오늘부터 매일 당근 한 개씩 꼭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턴 당근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 껍질째 먹기.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당근의 항산화 성분들은 껍질에 가장 풍부합니다. 항산화 성분들은 당근의 중심부보다 껍질에 약 2.5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을 이용하면 깨끗하게 세척이 되니 물로 잘 씻어서 껍질째 그대로 요리하시고 껍질이 부담스럽다면 최대한 살짝만 벗겨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두 번째, 조리 직전 자르기. 앞으로 당근 손질은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산화되는데요. 당근을 미리 썰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자르는 순간부터 일부 영양 성분이 파괴됩니다. 조리하기 직전에 씻고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 항산화 성분의 손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세 번째, 비타민C 채소 피하기.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금치, 오이, 무와 같이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섞어서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에는 비타민C 분해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코르비나제는 다른 채소의 비타민C 성분을 파괴하여 영양의 손실을 유발하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산성에 약해 식초나 레몬즙을 섞어서 먹는다면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당근을 하루에 한 개씩 매일 먹으면 폐 속 암세포와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매번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방구석 닥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님과 제 영상을 보신 모든 애청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만이 깃들기를 방구석 닥터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